명제라는 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제라는 게 뭐냐면 수학적으로 표현된 문장이에요. 문장. 수학적으로 표현된 문장이 맞냐 틀리냐를 계속해서 판단을 할 텐데, 그렇다면 그 수학적인 표현이 여태까지 배운 게 다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명제 단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학에 관한 이해, 해석, 그리고 얼마나 주의 깊게 읽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명제라는 단어는 학생들은 좀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 안에서 문제 풀이하는 것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케이? 되셨죠? 자, 명제라는 애 방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명제가 뭐냐면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뭔 소리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반 학생은 200명이다. 이런 거야. 명제일까? 네, 왜? 거짓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거짓이니까요. 200명이 아니니까요. 맞죠? 예를 들면 김경희는 앉아있다. 이런 거야. 명제야? 명제야. 왜 아니야? 나 서 있는데. 거짓이잖아요. 왜 명제예요? 맞지? 거짓이면 애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정확하게 참, 거짓을 말할 수 있으면 걔는 명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는 4다. 명제입니까? 명제입니까? 맞아요. 명제 맞다고요. 거짓이니까. 맞죠? 얘 명제 맞아요. 물론 거짓인 명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또 새로운 예. x는 1. 명제일까요? x는 1? 모르죠. x가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x가 만약에 1이면 참이고 x가 1이 아니면 이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는 명제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조건. 조건. x는 1 같은 애들. 예를 들면 언제 x에 뭐 1이 들어갔을 때는 참이고 1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거짓인 이런 것들을 우린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은 뭐 이런 것도 조건이겠죠.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 물론 그땐 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짓이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 안에서 그렇다면 참인 애들만 모아놓은 것들은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진리집합. 진리인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1, 얘의 진리집합은 1인 거예요. 괜찮아요? x제곱은 1, 그거의 진리집합은 1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물론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명제가 아니고 얘가 참이 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걸 우리는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1번 바로 가볼게요.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을 모두 골라라. 기역 보시면 모든 정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모든 정삼각형은 합동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명제예요. 무슨 명제야?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입니다. 니은 갑시다. 두 수 A, B가 짝수이면 A 플러스 B도 짝수이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짝수. 항상 맞고요.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디귿 2x는 5보다 크다.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얘는 특별히 뭐라 부른다? 조건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리을 가을 하늘은 정말 멋지구나. 명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멋질 수도 있고 안 멋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리을 틀립니다. 집합이랑 느낌이 비슷해요. 미음 x는 3이면 x 플러스 2는 5이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럼 얘 명제 아니야. 명제인 거예요. 여기서 느낀 점. 여기서 느낀 점. 쟤 뭐야? 여기 네. 여기서 느낀 점. 얘는 조건 맞죠? x는 3 조건이죠. 또 x 플러스 2는 5 조건이죠. 조건과 조건을 이으면 명제가 됩니다. 조건 하나로는 명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건과 조건을 이으면 명제가 될 수 있다. x는 3 이것만 말하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없어요. 근데 x는 3이면 x 플러스 2는 5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명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세요. 오케이? 조건 플러스 조건이 돼서 명제가 됐다. 빠르게 여러분들 요거 하나 필기해 주시고 요거는 뭐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고 2번 한번 풀어보세요. 명제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 2번 푸셨어요? 2번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3번 말할게요. 3번 100의 약수는 많다. 많은 게 뭐 얼마나 내가 어떻게 알아요. 3번입니다. 너무 모호해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 끝났고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사각형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각형.
사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정의. 사각형의 정의. 내변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우리는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사각형을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우리는 이름을 붙였어요. 가장 조금 조건 추가한 것부터 해서 가장 많이 조건 추가한 것까지 한번 말해볼게요. 사각형이라는 건 내변으로 이루어진 도형. 오케이. 거기에서 하나의 조건을 추가해봅시다. 하나의 조건을 추가하면 어떤 조건 추가하지? 한 쌍이 평행한 거.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그게 우리는 사다리꼴의 정의죠. 사다리꼴의 정의는 한 쌍평행. 거기서 하나 더 추가해. 뭐예요? 두 쌍평행. 그러면 평행 사변형이라고 하죠. 평행 사변형에서 하나 더 추가해. 뭐 돼요? 길이가 같다. 또 내각이 같다. 그래서 평행 사변형에서 길이가 같은 애들은 우리는 선생님 말은 뭐요? 요렇게 얘기하고 맞죠? 평행사변형에서 각도가 같다. 그런 애들을 우리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근데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길이도 같고 각도도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정사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당연히 정리의 목적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뭐와 뭐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은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아주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정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평행사변형의 정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너네들은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의야. 정의는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하나야. 무조건 하나. 걔를 정말 설명하는 가장 컴팩트한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모르겠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 이런 걸 정의라고 해요. 그렇다면 정리는 뭡니까, 선생님? 이 정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그 도형에서 나오는 성질 같은 거예요. 성질. 정리와 성질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거는 맞긴 하지만 맨날 시험에서 쓰이는 건 얘가 아니거든요. 맨날 시험에서 쓰이는 건 대각선의 서로를 이등분한다. 뭐 이런 거 쓰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게 정리인 거예요. 괜찮아요? 정리는 성질이라고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뭐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으로 얘기하면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한다. 뭐 이런 것들. 구분되세요? 정의와 정리를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부러 한번 정리했고요. 일단 3번 한번 봅시다. 3번. 다음 중 정의인 것은? 정리 고르지 마시고 정의 골라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다. 정의 맞나요? 아니죠. 삼각형은 이랬는데 합쳐서 180도야. 이 이상하잖아요. 이 정리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쫙 읽어봐요. 한 10초 드릴게요. 골라봐요. 몇 번? 몇 번? 3번 보이십니까?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예각인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다. 나머지는 다 정리로 되어 있네요. 맞죠? 4번도 똑같이 가봅시다. 4번. 다음 중 정리가 아닌 것은? 몇 번? 어렵나요? 몇 번? 3번. 얘는 뭐죠? 정의가 되겠죠.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은 말은 뭐이다? 이건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정리가 됩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요거 하나 써봅시다. 요거. 2번이고요. 명제의 조건과 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좀 이게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지금 사실 준비 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의 용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and와 or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and와 or. 제가 옛날에 말한 적 있는 것 같아요. and는 그냥
둘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쵸? 둘 다 만족하는 거. A and B.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거면 집합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and. 교집합이죠. 아, 얘는 교집합을 의미해요. 자, 5월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만약 영어에서 야, 너 사과 먹을래? 바나나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영어는 사과 아니면 바나나 이렇게 하나로 말해야 되는데 수학에서는 사과랑 바나나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5월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5월이라는 건 꼭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선택돼도 되고, 집합으로 얘기할게요. 하나만 선택돼도 되고 둘 다 선택돼도 되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and와 5월은 완전히 다른 말이고요. 이것 때문에 답이 다 갈리게 되어 있어요, 명제에서는. 오케이? 되셨죠? 또 구분하셔야 되는 게 모든과 어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말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명제에 참 거짓을 한번 판별해 보세요.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앉아 있다. 참 거짓? 거짓? 왜? 아, 내가 서 있으니까. 아, 고마워요.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앉아 있다. 참 거짓? 참, 맞죠?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앉아 있다. 참 거짓? 제가 지금 딱 한 단어 바꿨어요. 모든을 어떤으로.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앉아 있다. 참 거짓? 참. 뭐가 다른 거야? 둘 다 참이긴 해요. 둘 다 참이긴 해. 그럼 여기에서 이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참 거짓? 거짓. 검은색 아닌 사람도 있잖아. 이 교실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검은색 옷을 입고 있다. 참 거짓? 참.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모든이라는 건 전체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 만족해야 얘는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무조건 틀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야. 맞죠?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거짓이라며. 근데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잖아요. 맞지? 그럼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맞지? 이런 말이 진짜 틀린 말이에요. 모든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다. 선생님 근데 얘 입고 있는데 왜 거짓이라고 해요? 이거 틀린 말이라고. 맞죠? 맞는 거 하나 말하면서 걔를 가지고 참인데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명제는 끝나는 거예요. 끝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만족하면 얘는 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모든과 어떤, and와 5월 얘네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명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7번 봅시다. 7번 보시면 전체 집합 1, 2, 3, 4, 5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원소 x, y에 대해서 거짓인 명제를 찾아달래요. 거짓. 1번 모든 x에 대해서 x-1은 5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모든이에요. 그럼 들어갔을 때 다 맞아야 되네. 근데 x-1은 5보다 작다를 x가 6보다 작다로 말해도 상관없는 거 맞죠? 그럼 얘가 1, 2, 3, 4, 5 다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요? 네, 얘는 그래서 참입니다. 다 되니까. 괜찮아요? 2번 갑시다. 어떤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다 넣어볼 필요 없다고요. 하나만 넣어서 맞으면 돼. 그러면 얘가 참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x에 몇 넣으면 될까? 아무거나. 1 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요. 풀이가 완전 달라져요. 모든과 어떤은. 3번 어떤 x, y에 대해서 x 더하기 y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이에요? 하나만 말해주면 되잖아. 뭐뭐 말할까? 1 얘기하면 얘는 선생님 뭐 1, 2 얘기합시다. 참입니다. 괜찮아요? 4번 모든 x에 대해서 얘 만족하니? 묻고 있어요. 다 넣어봐야 되는 거야. 다. 5번 어떤 x, y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이다. 4번, 5번 중에 뭐 답이 나오겠죠?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얘는 모든 거니까 1, 2, 3, 4, 5 넣어볼게요. 자, 1 넣어봐. 만족해요? 1 넣으면 만족해요? 안 만족하죠? 1 넣으면 좌변 0이니까 5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이죠? 그래서 얘는 단 하나의 발예. 요걸 딱 보고 거짓입니다. 4번입니다. 모든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틀리면 얘는 틀리는 거죠. 이걸 우리는 특별히 뭐라 그러냐? 발예라고 해요, 여러분들. 거짓임을 말하는 예시. 반대 예시. 이걸 발예라고 합니다. 발예 찾는 거 되게 중요해요. 5번 어떤 x, y에 대해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5이다. x는 1, y는 2 이렇게 넣어주시면 얘는 참이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어떤과 모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얘 하나 써놓으시고 여러분들이 8번 한번 풀어보세요. 8번.
봅시다. 다음 보기 중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 기억할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x는 절대값 x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절대값은 무조건 그냥 나오니? 아니죠. 양수이거나 0일 때만 그냥 나오는 거지. 그럼 얘 모든이 아니잖아. 언제 안 되는 거예요? 발리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음수 아무거나 하나 얘기하시면 얘는 거짓입니다. 거짓, 발리. 발리 쓰시고 거짓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거짓 이러면 안 돼. 니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떤이면 한 번만 얘기하면 되네. 한 번만. 찾았어 하나? x는 몇? 빵. 가능하네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갑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0보다 크니? 라고 묻고 있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넣어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넣어볼 수 없어. 그러면 얘는 우린 논리로 가져가야 돼요. 얘가 항상 0보다 큰지 보려면 우리는 뭘로 따져야 되는 거야? 뭘로 따져야 돼요? 그냥 원래 그래요 이러지 마시고 빨리 논리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프로 보셔야 된다고요. 다 넣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그래프로 봤을 때 얘가 항상 얘가 더 위에 있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애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이거든요. 빠르게 할게요. 그러면 얘는 x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3 요런 애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 됐어요?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네. 이렇게요. 항상 맞는 걸 다 보여줄 수 없잖아. 틀린 건 그냥 발리 하나 딱 말하면 되지만 항상 맞는 건 다 넣어볼 수 없다고요. 그래서 논리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분명히 판별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보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도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니까. 괜찮으시죠? 리을 갑시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작다. 그런 애 찾았어요? 못 찾았죠? 절대값 x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얘는 그런 애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쉬운 명제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오케이. 이번엔 부정에 대해서 한번 가볼게요. 부정. 어떤 명제의 부정 이렇게 가봅시다. 자, 문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문장을. 제가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수학적 문장 쓰지 않을게. 자, 이렇게 해보자.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명인학원에서 일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뭐 참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야?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입니다. 뭐 발레? 들지 말자. 모든 수학 선생님들은 명인학원에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거짓이니까 얘는 명제예요, 아니에요? 명제예요. 그래서 이걸 이런 명제를 부정해봐 라고 하면 우린 부정할 수 있어야 돼. 부정을 할 때는요, 제가 알려드린 3가지만 하세요. 부정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들. 진짜 어려워. 이 3가지 아닌 건 부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첫 번째, 뭘 부정하셔야 되냐면 어미를 부정하셔야 돼요. 어미 뭔지 아시죠?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어미, 말의 끝을 부정해라. 말의 끝을 부정해라. 두 번째, 또 뭐 부정하시냐면 and가 나오면 5월로 바꾸시고요. 5월이 나오면 and로 바꾸세요. 오케이? 세 번째, 방금 했던 모든과 어떤은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는 거야. 여기에서 부정해봐, 이 명제 부정해봐 라고 하면 저 3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미라는 건 무조건 있습니다. 일한다 를 부정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and, or 없죠. 제가 접속사를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세 번째, 모든과 어떤 있죠. 그러면 바꿀 거 이거 2개밖에 없는 거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어떤 수학 선생님들은 명인에서 일하지 않는다. 요렇게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지? 어렵지 않죠? 자, 3가지 뭐 바꾸라고? 뭐 어미 부정하고요. 접속사 and, or 바꾸고요. 모든 어떤 바꿔라. 이거 3가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거 3가지만. 근데 이게 진짜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는데 보통 이게 수식으로 나오면 애들이 어떤 식으로 터무니없이 바꾸냐면 제 말을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바꿔요. 여기까지 좋아. 어떤 영어 학생들은 막 메가스터디에서 공부한다. 막 이러고 있어요. 진짜 제가 속이 터지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꼭 기억하세요. 이거 3가지만 바꾸는 거다. 진짜 어려워. 이거 수식으로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이 3가지만 바꾸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럼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얘는요,
x는 1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부정해 볼게요. 얘는 명제는 아니지만 조건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x는 1보다 크다. 어미 있니? 어미가 뭐야? 크다죠. 오케이, 얘 바꿔야겠네. 접속사 없고요. 모든 어떤 없습니다. 맞죠? 그럼 x는 1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x는 1보다 크지 않다. 나이스. 크지 않다라고 하셔야 돼요. 크지 않은 거면 작거나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게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를 부정할 거예요. 자, 생각하는 거야.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뭐가 나왔죠? 크고 작다. 다시 말해서 얘는 접속사도 나왔고요. and or 크고 그리고 작다 크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몇 개를 부정해야 되냐면 한국말로 써볼게요.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잖아요. 자, 바꿀 것들 표시해볼게요. 문장 2개였죠. 1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작다 이 얘기니까. 그러면 요것도 어미고 요것도 어미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 바꿔주면 x는 1보다 크지 않다죠.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여기 고가 있었잖아. 고. 이거 뭘로 바꿔야 돼? 또는. 그쵸? 또는으로 바꾸고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지금 접속사로 이어져 있다고요.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and라고요. 맞지? 꼭 문자로 글자로 쓰여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수식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부정을 하면 뭐라고 되는 거냐면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얘를 진짜 부정하면 어떻게 하냐면 애들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읽어내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사실 부정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쉽게 얘기하면 1과 2 사이에 있는 애의 반대 얘기잖아요. 맞지? 그래서 수식선상에서 보면 1보다 작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치? 근데 외워버린단 말이야. 작다, 그냥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 바꿔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주의를 잘 기울이셔야 됩니다. 정말 잘 기울이셔야 되고요. 요런 애들 진짜 중요해요. 부정 진짜 어려워해요. 제가 6번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6번 봅시다. 두 조건이 있대요. P라는 애는 -1과 2 사이고 Q라는 애는 -2와 3 사이래요. 근데 P 또는 이 물결은 뭘까? 이 물결은 not이라고 읽고요. 얘가 부정입니다. Q를 부정한 걸 not Q라고 해요. 물결은 not이라고 읽어요. 물결이라고 읽으면 진짜 무식한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P 또는 not Q의 부정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를 부정하래. 그럼 얘를 부정한다라는 게 not으로 쓰시면 돼요. 얘를 부정해라. 이런 말인 거예요. 괜찮아요? 부정할 거. 자, 그럼 여기 접속사로 연결돼 있고 얘와 얘 부정하고 얘도 바꿔야겠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not P and Q인 거예요. 괜찮아요? 나는 얘만 찾으면 끝난다. 그럼 not P를 얘기해보자고. not P. 수직선상으로 얘기합시다. not P요. P는 원래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대요. 그럼 그거의 반대잖아. 말할 수 있겠어? 뭐 어떻게 돼요?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등호 있습니다. 맞죠? 아예 반대 상황으로 얘기해야 되니까. 또 2보다 어쩐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셔야죠. 이게 not P입니다. 그리고 Q요. Q는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에요. 거기서 and니까. and는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교집합. 그래서 둘 다 겹치는 애들.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래서 땡땡땡. x는요.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고요. 괜찮으십니까? 요거 필기 하나 하시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6번. 그러고 5번 풀어보세요. 어렵습니다. 5번. 5번 어려워요. 완전 어려워요. 5번 한번 가봅시다.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내기 너무 좋아해요. 부정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냥 외워버린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을 내지 않아요.
자, 일단 가봅시다. 모든 거 다 해석할 거예요. 1, 2, 3, 4, 5번 다 해석할 거예요. 답만 찾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어떤 명제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모든 명제를 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넘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명제 단원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명제는 명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수학적 지식이 뭔가 어딘가 빵꾸 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가볼게요. 일단 임의의 실수 ABC에 대해서 얘의 부정과 서로 같은 걸 찾아달래요. 그럼 얘를 먼저 일단 해석하자고요. 얘는요. 우리 되게 많이 봤던 표현이에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라는 거. 근데 xy는 실수다. 라고 하면 우리 얘를 어떻게 해석하냐? 선생님, x도 0이고 y도 0입니다. 기억하세요. 왜?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돼야 되는데 만약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플러스 1이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잖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둘 다 빵이 되어야 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은 항상 빵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은 각각이 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3개야. 3개면 당연히 선생님 얘와 얘는 다 빵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말은 얘는요. A는 B, B는 C, C는 A예요. 자, 명제단원에서 제발 부탁 컴마 찍지 마세요. AND인지 OR인지 무조건 말해. 오케이? AND인지 OR인지 무조건 말하세요. 컴마 찍지 마. 자, 얘는 AND예요, OR이에요? AND죠. 무조건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니까 여기 다 AND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AND. 오케이. A는 B, B는 C, C는 A.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얘를 부정하래요. 부정합시다. 부정하면 어떻게 돼? 저기요. 부정. 하면 어떻게 돼요? A는 B가 아니다. 또는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요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부정했으니까. 되세요? 1번 가봅시다. 1번의 뜻이요. 1번은요. A-B 곱하기 B-C 곱하기 C-A는 0이래. 그럼 얘는 3개를 곱해서 하나, 둘, 셋, X, Y, Z를 곱했는데 빵이 되래. 그러면 이 뜻은 뭐야? A가 B여도 되고요. B가 C여도 되고요. C가 A여도 됩니다. 맞죠? 하지만 중간에 들어가는 거 AND야, OR이야? AND야, OR이야? 다 빵 돼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만 빵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얘의 뜻은 A는 B, or B는 C, or C는 A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답은 아니죠. 이걸 다 해석하시라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2번 갑시다. 2번 찍은 학생들 진짜 많죠. 그냥 이것만 보고 A는 B, B는 C, C는 A 그러고 바꿔놓고선 A는 B가 아니다, B는 C가 아니다, C는 A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이거에 대한 거 얘 때문에 안 됩니다. 다른 말이에요. 2번 안 돼요. 3번 갑시다. 3번. 얘는요. 얘네 셋을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상황만 봅시다. 상황만 보면 3개의 곱이 0보다 크면 다 뿔뿔뿔이어도 상관없고요. 또 혹은 뿔마마여도 상관없겠네요. 맞죠? 근데 뿔뿔뿔이면 A는 B보다 크다. B는 C보다 크다. C는 A보다 크다. 중간에 들어가는 거 AND야, OR이야? 뿔뿔뿔이면 AND죠. 모두 다 뿌리고 뿌리다니까. 됐어요? 물론 이 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얘는요. 뿔마마인 건 뿔마마인 상황도 봐야 되고요. 마뿔마인 상황도 봐야 되고요. 마마뿔인 상황도 봐야 돼요. 됐죠?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쓸게요. 4번 갑시다. 4번. A와 B와 C는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A랑 B랑도 다르고 B랑 C랑도 다르고 C랑 A랑도 다르겠네. AND예요, OR이에요? AND죠. 얘 지금 AND죠. 얘 지금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2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2번, 4번 둘 다 고르시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완전 매력적인 오답. AND와 OR의 차이요. 5번 갑시다. A, B, C 중에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있다. 다 달라야 된다는 뜻 아니죠. 하나만 달라도 되고 2개 달라도 되고 3개 달라도 된다. 5월이겠네. A가 B가 아니다. 또는 B가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명제. 오케이? 완전 별표. 완전 별표. 얘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이 문제. 또 그렇다고 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 흐름인지 보시면 됩니다. 쓰셔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네. 9번 봅시다. 9번 보시면
딱 요 단어 하나만 아시면 돼요. 펜 드세요. 진리집합 동그라미. 진리집합. 진리집합이 뭐라 그랬죠? 참인 것들로만 모여있는 걸 진리집합이라고 했어요.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단 U라는 애는 24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조건 P가 X는 3보다 작다 또는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고 not P의 진리집합을 구해달랍니다. 오케이, 그럼 not P를 얘기하고 그게 참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not P요. 부정합시다. 부정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직선상을 떠올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3보다 작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나오겠네. 범위가 부정하면. 맞죠? X는 어떻게 될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수직선으로 상상하셔서. 그럼 이걸 만족하는 진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만족하는 전체 집합에서 찾아주시면 뭐뭐? 3, 4. 6은 안 돼요. 답은 3, 4입니다. 됐어요? 끝. 어렵지 않죠? 오케이. 요 페이지는 이렇게 넘길게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